너희가 흔드는 건 장부 한 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라는 거 감당할 수 있겠니? 이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는데요. 민두식이 그 말을 내뱉은 당일 집안은 공 실장의 다급한 외침으로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퍼졌고 민두식은 계단참에서 허공을 더듬다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선재가 들고 온 폭로와 그에 섞여있던 문태경에 대한 정체 고발설이 한꺼번에 그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이미 뇌혈관이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그날만큼은 정신력으로도 버티지 못했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내 손에 회장님 목줄이 걸려있네요. 그는 그렇게 으스댔는데요. 손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걸 비자금 장부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였다는 사실이었죠. 문태경은 오래전부터 김선재의 동선을 읽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상해 끝에 문태경은 진본과 위조본을 분리해 보관했는데요. 진본은 미리 사본화공증화해 별개의 경로로 민두식에게 전달했고 위조본은 일부러 문태경의 방 바닥, 침대 프레임 사이 틈에 발견되도록 흘려두었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함정을 덥석 물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패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날 오전 민두식은 회장실에서 김선재와 맞섰습니다. 김선재는 비웃듯 속삭였는데요. 문태경. 그 이름 가짜입니다. 본명은 한기철. 아버지 한경수 기억하시죠? 그 건으로 회장님이 지시 내린 거 세상 모르지 않습니다. 민두식의 눈가가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과거가 그의 어깨 위로 돌덩이처럼 떨어졌거든요. 거기다 김선재는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루시아. 그 여자 본명은 백설이. 미소건도 회장님 집안에서 만든 비극입니다. 민두식은 버티려 했는데요. 혈압이 비명처럼 치솟았고 주치의가 늘 경고하던 최악이 눈앞에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계단에서 발견된 뒤 민두식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공 실장은 눈물로 동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가족 연락망을 돌렸습니다. 루시아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요. 산소 라인이 흔들릴까 조심스레 손등 위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닿았는지 민두식의 검지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두식은 의식의 여닫침 사이로 한 문장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장부 진짜는 문태경. 그 짧은 숨 사이로 나온 이름 하나가 이후의 모든 사건을 다시 꿰어 맞추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때다. 그녀는 마음속 계산기를 내리쳤는데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날짜를 바꾸고 드레스를 고르고 식장을 잡고 축가 리스트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아가씨,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야죠. 자리를 지켜야죠. 입술은 웃었지만 눈동자는 무서우리만치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도착합니다. 공증 변호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봉인된 서류를 루시아와 문태경 앞에서 풀었는데요. 그 문서의 표제에는 사전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수권대리 조항에서 회장 부재 및 와병 시 직무 대행자 항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정루시아. 또한 유언 부록에는 지분 일정 비율의 위탁 관리인이 문태경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손뗀 문서들이 말 그대로 부패 차단용 잠금 장치로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도는 예식장에서 몰아쳤습니다. 김선재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입을 올렸고 민경채는 순백의 드레스를 스치며 버진로드 앞에서 호흡을 골랐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음성으로 호명하려는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차례로 들어왔고 영장 봉투가 들려 있었죠. 피의자 김선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내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축하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문태경의 방을 헤집고 서류철을 웅큼 집어나오던 뒷모습, 이어 금고를 더듬는 손,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어 전송하는 장면까지. 시간표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루시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결혼식 영상이네요.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 장부였고요. 문태경은 예식장 한켠에서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끊겼고 차례대로 공증 서류, 계좌이체 내역, 페이퍼 컴퍼니 회계장, 그리고 진짜 장부가 등장했습니다. 표지엔 회계팀 코드와 결제 도장이 선명했고 거래 행마다 추적 가능 표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움켜쥔 건 가짜고 우리가 가진 건 사실이다. 김선재의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끝끝내 도망치려 했는데요. 혼비백산한 채 빼앗아 탄 웨딩카가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선재의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닫혔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병실에서 터졌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루시아와 공 실장이 옆을 지켰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만 의사는 청각 반응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문태경이 첫 문장을 펼쳤는데요. 민세리는 민두식 회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숨이 멎는 듯한 침묵 뒤 두 번째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의 친딸이고 20년 전 출산 기록은 조작됐습니다. 공 실장의 손이 덜덜 떨렸고 루시아는 입술을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민경채는 회장님의 혈연이 아닙니다. 병원 기록과 유전자 검증 결과가 일치합니다. 복부를 치는 듯한 묵직함이 방안을 덮었습니다. 공 실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오래 숨겨온 죄의 내막을 시인했습니다. 그날 밤 라벨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하면서요. 그 고백은 가볍지도 장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 남아있었죠. 루시아는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소라는 이름이 가슴에서 다시 한번 피어올랐고 동시에 세리라는 이름을 밀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이의 죄는 없다. 루시아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문태경은 그녀 옆에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바로잡고 마음으로 지킵시다. 그 한 문장이 루시아를 붙들었습니다. 복수의 방향이 정교하게 수정되었고 분노 대신 책임이 앞으로 놓였다고 할까요? 루시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증거의 체계를 한 줄 한 줄 다시 세웠습니다. 이사들이 모이는 임시 주총날, 민강 유통의 로비는 숨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문태경이 선언했습니다. 유언 신탁 발효, 직무대행 루시아, 회장 직무 승계는 정관 절차에 따라 말끝을 맺기도 전 민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 조작이야. 그녀의 외침은 희박했습니다. 법무고문이 서류 봉투를 들어올리고 말했습니다. 법원 등기 완료, 공증인 확인서 첨부. 전광판에는 회계 투명화 계획,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 비자금 전액 회수 로드맵이 차례로 떴습니다. 박수와 탄식이 또 한 번 엇갈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다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민두식이 마지막 호흡 사이로 한 음절씩 끊어 말했습니다. 태경 지켜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죄와 공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루시아는 영정 앞에서 이제 빚은 우리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문태경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증오가 아니라 마침내 놓아주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민경채의 삶도 끝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호적 정리와 지분 박탈 절차가 속도를 냈고 그녀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 섞여 있는 본인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겠지요. 나는 대체 누구였지? 그 물음은 늦었고 답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공 실장은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했고 자신이 만든 비극의 조각을 하나하나 걷어가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았지만 결심만큼은 분명했어요. 시간이 흘러 민강유통의 간판 옆에 작은 현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태양재단. 문태경은 취임사 대신 약속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익을 미래의 관계로 바꿉니다. 우리의 장부는 더 이상 비밀을 담지 않습니다. 사람을 적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의 눈빛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재단 첫 장학사업 발표 현장에서 루시아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이름도 어른의 욕심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말에 길게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세리는 무대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루시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사람이 될지 같이 정하자.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그 대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만큼 회복의 길도 현실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급하게 당기지 않고 천천히. 어느 날 저녁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반짝이는 반지 대신 얇은 은 팔찌가 들어있었고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증오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내자. 루시아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번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둘은 약속했고 이번 약속은 오래 갈 거라고 서로를 보며 확신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기록과 마음을 같은 페이지에 올려두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장부는 폐기됐고 새로운 장부의 첫 장에는 딱 한 줄만 적혔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회개. 숫자 옆에 이름을, 이름 옆에 사연을 함께 적는 문화가 조금씩 생겼고 보고서의 언어도 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장면. 해가 낮게 기울 무렵 루시아와 문태경은 작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미소의 이름 앞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루시아가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왔고 더 갈 거야. 문태경이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끝까지. 그날 밤 민강유통의 빌딩 유리창에 도시의 불빛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비밀을 먹여 키웠던 회사를 이제는 약속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두 사람의 결심이 빛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공 실장은 자수 후 보호 관찰을 받으며 재단 봉사팀에서 조용히 컵을 나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세리는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선재의 이름은 법원 기록 속으로 사라졌고 민경채의 이름은 호적 정리의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인 뒤 역사 속으로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의 승자인가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가짜 장부가 불러온 거짓의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사람과 이름을 지키려는 선택이 올라섰다는 것. 루시아와 문태경은 그 선택의 첫 페이지를 열었고 민두식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페이지를 넘길 힘을 내주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 페이지 구석에 미안합니다라고 적었고 세리는 그 밑에 고쳐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계속됩니다. 태양을 삼킨 사람들은 결국 태양 아래로 돌아왔고 눈부심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정면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지요. 이제 가짜가 아닌 우리로 살자.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